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전사 예하의 일부 부대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평상시에 4배 정도가 된다고 언론 보도가 난 걸 보고 정말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큼 아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심리 치료만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데서도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우리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들이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받은 인원만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9명입니다. 29명. 예.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명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법의 잣대로만 처벌한다면 실제로 군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오죽하면 일개 부대의 명예 전역 신청자가 4배로 늘었겠습니까? 전국은 지금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도 우리 국군은 전방에서 후방에서 그리고 하늘과 바다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전사 예하의 일부 부대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평상시에 4배 정도가 된다고 언론 보도가 난 걸 보고 정말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큼 아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심리 치료만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데서도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우리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들이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받은 인원만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9명입니다. 29명. 예. 그러니까 약 30명 정도가 받고 있고 지금 그 외에도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서 또 많은 인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군 중간 간부까지 중요한 내란 임무의 종사자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첩사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했던 혐의를 받는 군 중간 간부인 방첩사 전 1처장 그리고 수사단장 이 사람들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령을 수행할 당시에 위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현역 군인들이 판단할 수 있었는가? 누가 판단에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는가? 이러한 환경을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운명처럼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결혼하러 갈 때도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결혼도 명령이라고까지. 이러한 군인들에게 군 형법상에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명죄의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할 경우에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한 인생을 완전히 끝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돼서 여기에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해서 내란 집단을 형성했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서 내란을 실현시키려고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했으나 당시의 중간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차관님도 내용을 아시죠?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과거에 우리 12.12 때에 판례를 보더라도 군인들을 이젠 그런 족쇄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 요소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중간제대 이하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족쇄에서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명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법의 잣대로만 처벌한다면 실제로 군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오죽하면 일개 부대의 명예 전역 신청자가 4배로 늘었겠습니까? 이 TV를 보는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을 정말 군을 사랑한다면은 감안하셔야 되고 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도 반드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 항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에 승객 175명, 승무원 4명이 포함돼서 1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사망을 하셨죠. 여기 우리 그럼 군 공항은 지금 문제가 없냐? 버드 스트라이크 하는 데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느냐? 근데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비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공항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군은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건 이후에 저희 군공항에 그 관련된 먼저 방위각 시설들이 있는 곳이 한 6개 공항이 있고요. 그 시설들이 한 8개 되는데 점검을 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또 보완해야 될 소요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 대책들을 검토하고 이걸 개선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F-35 한 대가 이것도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손상을 입고 지금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F-35 한 대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방사총장님? 예, 1,000억 이상입니다. 1,000억 이상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철새나 뭐 토종 새들에 의해서 공항에 지금 이착륙에 방해가 되고 사고 유발하는 거에 대한 것은 돈이 들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이렇게 고가의 우리 군 전투기가 손상이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